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올해 원광대학교 대학교당의 발령을 받은 이대진 교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당 근무도 하고 있고 기숙사에서 사감도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기숙사에서 숙식하며 지내면서 요즘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이제 아침 기도이기도 하고 또 평상시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저에게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시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은님의 크신 은혜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원광대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오며 그분들이 하시는 일마다 기쁨 속에 보람차게 일하게 하시고 만나는 인연마다 행복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원광대학교 학생들 모두가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며 자신을 사랑하는 가운데 학업에 열중하며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나만이 아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큰 인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이렇게 좀 마음에 품고 살고 있거든요. 우리 원광대학교는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8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실은 해방과 동시에 우리 대학이 개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 예전 대학 평가 이전에 보면은 제가 이제 대학 갈 때만 해도 원광대학교 상당히 좋은 대학교였고 종합대학에서 모든 걸 다 갖춘 대학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너무 서울 집중화가 되면서 좀 이렇게 약화가 되긴 했지만 그렇게 역사를 갖추고 있는 우리 대학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대학은 지덕겸수와 도의 실천이라는 교훈 아래 정신개벽의 참 문명세계를 지향하는 그런 개교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물질에 대한 그 욕심으로 전도된 이 세상에서 모든 대학이, 세계의 모든 대학이 지향해야 될 정말 중요한 가치 표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은 그러한 그 가치로서 정말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혈심혈성으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지금 이 순간 우리 총장님과 우리 이사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박수 쳐볼까요? 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좀 이상하게 잡아봤습니다. 저런 문장은 없죠, 사실은. 지금 행복하세요? 하고 물음표와 느낌표가 있는데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행복하신지 여쭤보는 근황을 좀 지금 이 순간 행복한지 근황을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행복하세요? 하고 청유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행복하세요? 하는 것은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지금 행복하시네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여기 함께하신 우리 교도님들 모두가 의문에서 시작해서 청유에서 이어지고 그리고 서로 감탄하는 서로 지금 행복하시군요 하고 감탄하는 그런 하루가 되고 매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이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제 모습은 좀 어떤가요? 그래요? 이렇게 나오더니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좀 우울해 보이거나 막 좀 그러지 보이지 않나요? 좀 내성적으로 보이거나 예.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학생들 수업도 하고 또 특히 학생들하고 차담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교무님은 되게 성격이 긍정적이고 활달해요. 그러면서 MBTI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무님 분명히 E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요즘 제 모습이 그런데요. 사실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좀 여기 두 번째 그 제목 말의 이제 내용인데, 저는 3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가서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되게 밝아 보이고 이렇게 앞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 좀 기적적인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예. 저는 이제 그 올해가 이제 50살이 있어요. 그러니까 30년 전이면 이제 대학교 1학년 시절이겠죠. 예. 근데 제가 자라온 환경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고향은 전북 임실군 오수면이고, 오수면에서도 까막제라는 곳이에요. 웃기죠. 얼마나 시골이겠어요. 거기서 거기다 살았고 거의. 그러다가 오수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중학교에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150명 학생에 비해서 한 학년.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전주로 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오수 고등학교에서 선생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아버지께 50만 원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또 아버지는 잘 받으셨어요. 그 덕에 제가 오수고를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초, 중, 고를 오수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중학교까지는 150명 학생이 한 학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가니까 50명으로 줄었어, 한 학년이. 그러면 제가 새로운 친구가 생겼을까요? 거의 안 생겨요. 오히려 사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당시는 몰랐는데, 제가 그런 환경 살다 보니까 뭐랄까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뭔가 이런 경험? 이런 것이 안 쌓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은, 그 오수고를 다니면서 공부를 또 해야 되니까 독서실 다녔어요. 근데 그 독서실이 이름이 원광독서실. 오수교당에서 이렇게 하는 원광독서실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원불교 사실 만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께서 50만 원 받은 게 너무나 감사한 제 인생에, 예, 아버지가 사실은 작년 9월에 열반하셨는데요. 아버지 은혜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은혜가 제일 크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오수 원광독서실에다 이렇게 해서 또 공부를 조금 잘해가지고 서울의 유명한 대학을 갔습니다. S대학을. 예. 그래 갔는데, 그런데 이게 충격입니다. 이제 저는 완전 시골 깡촌 시골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서울로 왔어요. 이게 혼자. 게다가 내성적이다가 사회성도 없죠. 그런 이게 또 우리 집안은 아들만 넷이에요. 네, 아들만 넷인 집안 없으실 겁니다. 시골 옛날에 삭막합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로 제가 서울에 그 대학을 가니까, 그 대학은 고등학교하고 틀리잖아요. 고등학교는 애들 가둬놓고 하루 종일 보내기 하니까 친해져요. 근데 대학은 얘들 수업 듣고 사라졌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친구 사귀기도 힘들고, 물론 사귀긴 했습니다. 사귀긴 했는데, 그만큼 이제 뭔가 새로운 인연 맺고 이렇게 뭔가 교우 관계를 하고 이게 어려웠어요, 솔직히. 그리고 너무나 시골과 다른 환경이라서 그러니까 내성적이고 이제 소극적인 사람이 번다한 거 싫어해요, 솔직히. 사람 많은 거 싫어하고.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좀. 예. 그래서 서울 생활이 상당히 힘들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날이 좀 그렇지 않아도 약간 우울한 기분도 많이 있었는데 더 우울해졌어요. 예. 그러던 어느 날, 또 이제 제가 원불교 동아리 또 찾아갔죠. 서원회라고 해서. 찾아가서 동아리에서 친구들하고 이제 어떤 친구하고 밥을 먹었어요, 한번. 학생회 가서 800원짜리 학생 식당. 밥을 먹는데 이 앞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와, 맛있겠다 하면서 거기까지만 했으면 제가 괜찮았어요. 근데 와, 행복해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또 충격이었어요. 왜? 저는 행복이란 단어를 현실에 있는 게 아니라 먼 미래에 내가 도달해야 될 무슨 목표?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거든요, 행복을. 근데 그 친구가 그 800원짜리 밥을 보면서 행복하다 하니까 전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뭔 일이지? 그래가지고 그 충격으로 제가 이제 그 당시 좀 생각을 많이 한 때였거든요, 인생에 대해서. 그러면서 특히 이제 혼자 산책을 많이 하면서, 그래서 며칠을 산책하면서 왜 그 친구를 그걸 그렇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때 아무 느낌이 없지? 또 그 친구는 평소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고, 또 뭐 감사하다 막 이렇게 하고, 난 그렇게 뭐 그런 느낌이 않을까? 그리고 그 친구는 상당히 적극적이었거든요. 저는 소극적이기도 하고, 내성적이고. 그 고민을 막 하다 보니까 저도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슨 깨달음이었을까요? 작지만 아주 큰 인생의 큰 변화를 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친구는 이렇게 살아왔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러니까 그때서 제가 어렸을 적 살아온 과정이 딱 이게 돌아봐지는 거예요. 그 집안 환경부터 해가지고 초중고를 나왔던 환경, 그 갑자기 서울에 와서 진짜 학습이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성격도 그렇게 계속 길들여졌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 모습은 내가 반복했던 내 일상이 되어서 지금 되었구나, 과거에. 그리고 그 친구는 그 친구가 반복했던 그 생각, 긍정적인 생각, 감사하는 생각. 그 친구는 또 원불교 집안이었어요. 원래부터. 저는 원불교 집안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정을 잘했겠어요, 집에서. 그렇게 그런 환경 속에서 된 사람은 저절로 감사심이라고 저절로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본인 노력하지 않아도. 근데 저는 평소 그런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떠오를 리 없죠.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제가 무릎을 딱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과거의 산물인데 미래는 어떻게 될까? 지금 내가 반복하면 내 모습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되게 간절했어요. 그게 왜 힘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부러웠으니까 또 저도 잘 사귀고 싶고 이게 긍정적으로 살고 싶고 하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했던 것이 긍정적으로,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그리고 은혜를 발견해서 감사하기. 그래야 좀 긍정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제가 평소에 했던 행동에 좀 반대로 해야겠다. 왜냐하면 내 틀을 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법회를 보시는데 어르신들은 앞에 계시는데 지금 교도인 상당수 뒤에 앉아 계시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강의 시간에도 뒤에 앉았는데 그때부터는 반대로 했어요. 대신 내 관념을 내려놓고 앞에 앉으면 교수님 눈에 띄고 뭐 부담스러울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앞에서 무조건 반대로. 그러니까 좀 반대로 해보면서 실제로 내가 체험해봤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수업도 잘 듣게 되고 괜찮더라고요. 또 학점도 잘 나왔어요. 하여튼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또 심지어는 기숙사에서 학교 갈 때도 맨날 가장 빠른 길만 찾아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반대로 해보자 해가지고 좀 삥 둘러서 좀 산책하면서 좀 여유 있게 왔어요. 그랬더니 진짜 행복이 하더라고요. 뭔가 여유, 자연도 느껴지고. 내가 일상적으로 반복했던 것이 이게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은 삭막하고 되게 메마른 생활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그냥 내 관념을 내려놓고 저는 그러니까 그때 마음 공부는 잘 몰랐지만 그러니까 내 관념과 상을 내려놓고 반대로 실제를 체험하는 걸 해봤더니 너무 좋은 그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성격이 많이 변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비가 오는데 사람들이 막 우산 쓰고 비 피하고 저도 막 비를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죠? 비를 피하면 반대로 하려면 비를 맞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정하고 옷을 비 맞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 비 오는 저녁이었어요. 한 여름 정도였는데 기숙사에 나와가지고 비 맞을 준비를 해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그 서울대학교 그 순환도로가 있거든요. 거의 4km가 돼요. 거기를 비 맞으면서 걸었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영화가 쇼생크 탈출이었거든요.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마치 그런 장면처럼 제가 비를 느끼면서 즐기면서 다녔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좋다 싫다 이렇게 관념 짓고 이렇게 나누었던 것들이 내 생각이었다.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비 맞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비에 대한 두려움도 다 놓아지고 그렇게 해서 제 성격이 되게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가 많이 빠졌긴 하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후회스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건 유전입니다, 아버지. 하여튼 제가 그렇게 해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군사학과 학생들 원성회라고 있거든요, 마음 공부 동아리. 그 학생들과 법회를 봤어요. 이렇게 법회를 보면서 요즘 여러분들의 행복 지수는 행복 점수는 얼마입니까? 하면서 돌아가면서 서로 근황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선배, 2학년 선배는 요즘 저는 20점이에요. 이러더라고요. 또 신입생 3명이 들어왔는데 재학생이 20점인데 그러면 신입생이 몇 점일까 했더니 그 남학생이었는데 저는 99점입니다. 100점은 참아두고 99점입니다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얼굴 보니까 이미 환하고 뭔가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 생활에 적응을 했을 2학년 선배가 더 점수가 높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 신입생이 더 높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제주도에 혼자 온 학생인데 그걸 보면서
이 환경, 똑같은 환경에서 학교를 공부한 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것은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거든요. 자기가 평소 가진 마음 상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진 것이 우리의 그 감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똑같은 공간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있고 법회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 상태는 다를 겁니다. 아마 어떤 분은 되게 즐겁게 들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올 때마다 되게 이 법회를 왜 또 가야 되나 막 하면서 좀 그런 느낌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그 기분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그것도 자기의 자유이긴 합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나의 행복을 위해서도,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함께하는 자리면은 긍정 에너지로, 감사하는 에너지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저희 그 정산종사님, 우리 대종사님께서 사실은 일원상을 당신이 깨달은 것으로서 내놓으셨잖아요. 근데 이 일원상을 지칭하는 용어가 다른 용어가 많아요. 법신불 일원상, 그리고 법신불 사은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예. 근데 대종사님께서 우리 직접 쓰신 정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일원상의 진리를 먼저 한 다음에 바로 나온 것이 사은이에요. 그러니까 법신불 사은, 아까 얘기했지만 법신불은 보이지 않는 이 우주의 근원적인 진리라면 사은은 그 진리가 실제로 나타나는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진리를 내놓으시고 그냥 막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너를 살리고 있는 4가지 은혜다 해주신 건 너무나 큰 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이 땅, 저 태양, 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 우주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이런 환경은 되게 기적적인 환경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이 우주에 나가보지 않으셨지만 유튜브로 보실 수 있잖아요. 그 광활한 적막한, 빛으로 보면 아름답게 반짝이죠. 하지만 적막합니다. 사실은. 거기엔 공기도 없죠, 물도 없죠. 게다가 기온차는 엄청나게 극과 극입니다. 그 에너지가 없는 상태의 온도를 절대 온도라고 하거든요. 과학에서 영하 273도죠. 근데 지금 우린 몇 도죠? 현재 온도. 현재 온도가 지금 한 20도는 되겠죠. 여기 남바까지 해서. 근데 이미 태양이 상당히 거의 273도는 올려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기름 떼고 막 너무 소중하 막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주고 있는 게 저 태양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눈을 떼야 됩니다, 사실은. 눈을 뜨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늘상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제가 사실은 오늘 제목을 당연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좀 제목을 하려고 했어요. 우리는 이 공기와 땅과 물과 이 지구에서 얻는 은혜, 그리고 저 태양이 주는 은혜,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 이 공기와 물과 이 환경이란 건, 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낳아주신 부모님들의 은혜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사은의 은혜 중에서 부모 은도 사실은 우리 내 부모 은만 아니라 일체 모든, 제가 보니까 이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이 진리는 아까 천지의 은혜로서 무한히 주시고 계시지만 부모 은혜로서도 모든 생명을 이어주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점심때 식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쌀도 사실은 부모의 속성으로 태어난 거더라고요. 그러지 않나요? 쌀도 그 알맹이를 맺을 때 그 종자를 이어진 생명을 이어주기 위해서 맺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따먹는 과일 있잖아요. 과일도 사실은 부모의 속성에서 나온 그런 은혜라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 4가지 큰 은혜는 정말 이 순간에 대해서 살리고 있고 지금까지 살려왔고 하기 때문에 이 4가지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특히 감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아침에 제일 먼저 숨 쉬면서 천지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나를 든든히 받쳐준 지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런 감사심이 제 마음의 기본 바탕이 돼 있으니까 조금 있고 더 없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예, 우리 교감님께서 40분에는 마치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이야기할 것은 한 30%도 다 못했거든요, 사실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예. 예, 다음 기회를 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긍정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습관을 들여서 해놓으니까 제가 그 20년 아니 30년 전에 방향만 틀었는데 그것이 돼서 벌써 30년이 지났더니 이게 지금 저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2년 전에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거의 정면 출혈에 가까운 사고를 당했는데 그 벨트가 허리띠를 또 때려가지고 허리띠 바클이잖아요. 충격을 줘서 소장이 20cm가 찢어졌습니다. 네. 그때 막 다리에서 피도 나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의사분들은 다리 피가 더 치료가 급한 줄 알았는데 속이 너무 그러니까 애 끊어진다 있잖아요. 배탈만 나도 아프잖아요. 장이 찢어서 20cm가 엄청 진짜 고통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급한 게 아니라 여기 급해요. 그래가지고 CT 찍어 보니까 이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하니까 이게 잘라서 봉합을 했죠. 배도 절개했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의 일주일을 잠을 못 잤습니다. 게다가 쓸개즙이 내려가면 안 되니까 쓸개즙을 코로 해서 이렇게 빼내고 그러면서 씁쓸한 맛을 입으로 한 번씩 맡고 와신 상담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신기한 게 지금도 신기해요. 그때 제가 뭐 이렇게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전혀 없고 감사한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또 고통도 좀 약간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보기도 하고 감사한 생각이 있고 특히 의사 선생님들 감사하고 간호사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그 따뜻한 한마디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간호사 선생님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게 긍정적이 되니까 회복도 되게 빨랐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거의 완치하다시피 해서 퇴원했어요. 그리고 그 원래 절개해서 봉합하면은 유착이라고 생겨요. 장유착이라고 해서. 근데 그것도 없이 지금 회복해가지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에너지, 감사하는 이것은 정말 나를 살리고 또 세상을 또 살려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더 얘기가 있는데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울증도 많이 치료해 줬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우리의 에너지가 긍정의 에너지가 그 사람이 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원강 우리 가족들 모두가 지금부터라도 저도 지금도 계속 챙기고 있거든요. 그냥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한 생각하고 긍정적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그 열린 마음으로 또 어디에 가는지 그 장소에서 항상 마음을 돌리는 그 마음 공부로 모두가 항상 긍정적이고 또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행복한 우리 가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교만